기토일간에 을목편관이 온다는 것의 의미, 처음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사주 용어들이 정말 어렵죠? 저도 처음 배울 때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기토라는 게 뭐냐면요. 당신의 일간이 기토라는 건 당신이 바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뭔가를 품어주는 성격이죠.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보들보들한 화분 흙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당신한테 기대고 싶어하고 당신도 누군가를 돌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을목은 어떤 건데요? 이건 덩굴식물이나 화초예요. 큰 나무는 아니고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자라는 식물이죠. 장미덩굴이나 담쟁이덩굴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은근히 끈질기고 어디든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편관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편관은 나를 누르는 존재예요. 밭흙 입장에서 보면 덩굴이 뿌리를 내리면서 흙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극한다는 의미예요. 칠살이라고도 부르는데 좀 거칠고 강한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팀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맡아야 할 것 같은데 자네가 해봐 이러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그런 느낌이요. 부담스럽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승진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을목편관이 온다는 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관계로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까다로운 상사가 생겼어요. 매일 체크하고 보고 요구하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물어보고요. 짜증나죠? 근데 이 사람 밑에서 일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을목편관이에요. 여자분이라면 연애에서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끌리는데 좀 무서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불안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을목편관의 작용이에요. 남자분이라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회사에서든 사업에서든 나랑 비슷한데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극도 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죠. 아들이 있다면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볼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해보세요. 편하게만 살면 발전이 없잖아요.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면 몸도 마음도 나태해지죠. 을목편관은 당신을 소파에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한 개만 더 할 수 있어 외치는 것처럼요. 힘들지만 그래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을 떨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게 되고 미루던 일도 하게 되고요. 목표가 생기고 의욕도 생겨요. 책임감도 강해지고 자기 관리도 하게 되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승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기예요. 저 사람 일 잘하네 소리 들을 수 있는 때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요. 바틀기 덩굴한테 계속 파고들리면 힘들잖아요. 숨통이 막히는 느낌이랄까요? 을목편관이 너무 강하면 정말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내일 회의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요. 소화도 안 돼요. 기토는 비위를 상징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고 소화불량이 와요.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갈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건강을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위장 쪽이 제일 문제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쓰리고 체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조심해야 해요. 중요한 미팅 전에 배가 아프다거나 긴장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그런 증상들이요.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면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 을목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커요. 부모님이 엄하셨거나 공부해야지, 놀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규칙이 많은 집안이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방식으로 키우셨거나요. 덕분에 책임감은 강하지만
어린 시절이 좀 긴장되고 빡빡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놀 때 혼자 학원 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았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기에 만난다면 20대, 30대의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겪는 시련들이에요. 군대 가는 것도 일종의 을목편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를 억압당하고 규율에 따라야 하고 상급자한테 복종해야 하잖아요. 첫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들한테 치이고 야근하고 경쟁하고요. 힘들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어른이 되는 거죠. 중년에 만난다면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압박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다른 집 남편은 벌써 승진했던데. 이런 잔소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면 부모님 병수발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책임져야 할 게 많아지는 시기예요. 말년에 만난다면 은퇴했는데도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겨요. 손주 봐달라고 하거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줘야 하거나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대운이나 세운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대운으로 만난다면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좀 빡세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한 단계 성장해 있을 거예요. 마치 군대 다녀온 것처럼요. 군대 있을 땐 힘들지만 전역하고 나면 그래도 그때 배운 게 있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세운으로 만난다면 올해 운이 을목편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좀 힘든 해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 심사를 받거나 중요한 시험을 치르거나요.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좀 정신없이 보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압박받는다고 느껴지면 아, 이게 나를 성장시키려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요. 자격증 따기 좋은 시기예요. 공부할 의욕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거든요. 새로운 기술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하거나 그런 거 시작하기 딱 좋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위장약은 항상 챙겨 다니세요. 속 쓰릴 때 바로 먹을 수 있게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아요. 헬스장 가서 땀 흘리거나 조깅하거나 수영하거나요.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도 좀 비워지거든요. 잠은 충분히 자야 해요.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11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하세요. 수면 부족하면 다음날 더 힘들어요.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세요. 상사나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되 너무 굽신거리지는 마세요. 그러면 더 무시당해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의견은 조심스럽게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 무조건 복종만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피해야 해요. 완벽주의 버리세요. 을목편관이 오면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다가 번아웃 와요. 80%만 해도 충분해요. 100% 하려다가 몸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대충대충은 아니지만 적당히 잘하면 돼요. 건강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아. 참을 만해. 하지 마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특히 속이 안 좋으면 방치하지 마세요. 위내시경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큰일 나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관계에서 극단적이지 않게 너무 복종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반항만 하지도 마세요. 상사가 부당한 요구하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해요. 하지만 합리적인 지시라면 따라야죠. 적절히 의견 말하면서도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글자들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불이 있으면 좋아요. 사주에 병화나 정화 같은 불 기운이 있으면 을목의 기운을 적당히 빼줘요. 나무가 불을 만들잖아요. 그럼 흙한테 가는 압박이 줄어들어요. 창의력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힘든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금이 있어도 괜찮아요. 경금이나 신금 같은 금 기운이 있으면 나무를 자르는 효과가 있어요. 압박이 너무 심할 때 이게 있으면 좀 숨통이 트여요. 이제 그만 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좀 복잡해요. 물은 나무를 키우거든요. 그럼 을목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물이 흙도 적셔주니까 나쁘지만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을목 편관이 온다는 건 편한 시기는 아니에요.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회사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잘 견디면 확실히 성장해요. 마치 근육 키울 때 아프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편하게만 살면 발전이 없어요. 좀 힘들어야 배우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땐 쉬고 도움 필요하면 요청하고 건강 챙기면서 지나가면 돼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고 털어놓는 것도 좋아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요. 영원한 건 없어요.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끝나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을 거예요. 사주는 운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결국 운전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응하시면 돼요. 힘내세요.